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이주영입니다. 네, 오늘 한눈에 보는 사회보험법 특강, 무료 특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올해부터 처음 사회보험법 1차 수험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6년도 25기 공인노무사 합격을 했고요. 지금 현재 노무법인 종로를 운영하고 있고 현직에 있습니다. 현재 급여와 사대보험 관리 업무를 주로 많이 하고 있고 사무실이 가까워서 여기서 강의를 하게 되었어요. 주로 하는 일은 노무사업은 다 하고 있지만 강의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주로 기업 강의, 출강을 많이 하는데 수험 강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가 원래 개그를 많이 쳐요. 강의할 때 굉장히 재밌게 하는데 수험 강의 또 그러면 안 됩니다. 엄격하고 근엄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제가 그 본능을 억누르고 재밌지 않게 아주 엄격하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인데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들어봐 주시고 조언 좀 해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수험계를 좀 보니까 제가 공부할 때 기분이 좀 납니다. 저는 이제 직장생활 한 8년 정도 하다가 이렇게 수험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공부를 하고 합격을 한 케이스입니다. 시간이 꽤 많이 걸렸죠. 처음에는 한 2년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계속 2년이 된다면 제가 이런 수험 생활에 대한 것도 조언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노무사 자격증, 노무사업이 어떻게 먹고 살만 하냐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도 아주 제가 성심성의껏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방송에 담으면 좋을지 안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궁금해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무료 특강이기 때문에 어차피 돈 내고 들으시는 분들은 왜 내가 내 돈 들여서 한 10분 동안 이렇게 농담하고 있냐 뭐 이러신 분도 계시는데 무료 특강이니까 한번 제 마음대로 해보겠습니다. 네. 2024년도에 시험 제도가 바뀝니다. 올해 시험 보신 분 없으시죠? 1차? 네, 없으시죠? 그리고 혹시 이패스 코리아 여기 메타버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한 2,000명 정도 접속하셔가지고 듣고 계시다고 하는데, 네, 재밌게 봐주세요. 올해 시험은,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20문제씩이었어요. 내년부터 확 바뀝니다. 자, 보시면 제가 교환 만들었는데요. 1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주요 변경사항이요. 각 과목마다 40문항씩으로 바뀝니다. 거기다가 한 번에 쭉 보던 시스템에서 중간에 한 번 휴게 시간이 있어요. 한 20분 정도 쉬죠. 노동법 1, 2를 보고 쉽니다. 그때 화장실 가면 안 되죠. 그 20분 동안 얼른 봐야 됩니다. 항상 우리 암기할 때 2차도 마찬가지예요. 암기한 내용은 휘발성이 크잖아요. 근데 바로 직전에 본 거, 그거는 바로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가 기억력일 때 하드에 저장하느냐, SD에 저장하느냐 이 차이가 있잖아요. 바로 직전에 본 게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맞출 수가 있어요. 그 20분 동안에 후루룩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눈에 담을 정도로 되려면 이제 실력이 좀 쌓여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1차는 그런 시험이 아니었어요. 그동안에는 한 번에 쭉 봤습니다. 그동안에는 민법이 워낙에 어렵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니까 노동법은 다들 잘 하시죠. 노동법은 80점 정도, 90점 정도 맞고 민법은 명가락만 하자 이런 전략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점점 이상해졌죠. 민법이 점점 쉬워지고 사회보험법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올해 특히 정말 어려웠습니다. 사회보험법이. 이게 내년도 제도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난이도 조절이 들어간 거예요. 보시면 1분에 한 문제를 풀어야 돼요. 1분에 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1차 시험을. 마킹 시간까지 고려하면은 50초 안에는 풀어야 돼요. 많이 이러신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문제지에다가 답 써놓고 마킹을 한꺼번에 그러면 안 돼요. 시간 엄청 잡아먹습니다. 바로바로 찍어야 돼요. 바로바로. 그렇게 했을 때 50초에서 1분인데 민법 기존에 나오던 것처럼 지문이 이렇게 나와버린다? 그렇게 나올 수가 없죠. 출제자도 그 정도는 생각합니다. 지문이 그렇게 긴 건 안 낼 거예요. 1분 안에 풀 수 있는 걸 냅니다. 사회보험법은 어떨까요? 사회보험법 중에 이상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계산 문제, 시간 잡아먹는 문제 과감하게 패스하셔야 돼요.
시간 남으면 이게 나중에 돌아와서 다시 보겠다. 별표 체크해놓고 비워놓고 그렇다고 그 빈 거 막 밀려 쓰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문제들은 이제 아마 최소한으로 나오겠지만 만약에 그런 문제 나왔다. 이거는 그냥 시간 잡아먹는 문제예요. 여러분 다 수능 보셨죠? 그런 문제들은 과감하게 넘기는 전략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없었던 그런 전략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사회보험법은 우리가 이제 사람의 뇌가 특이한 게 컴퓨터는 그렇지 않죠. 딱 문제를 보면 이건 내가 모른다. 바로 한 2초 안에 나옵니다. 이 문제 내가 모른다. 이 지문을 내가 읽어본 적이 없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컴퓨터는 그 모른다라는 답이 나오기까지 다 돌리는 시간이 필요하죠. 사람의 뇌는 그게 정말 빠르다고 해요. 모른다. 그런 문제를 패스 넘겨야 됩니다. 근데 제일 곤란한 게 뭘까요? 알 것 같다. 알 것 같다 이러면은 거기서 시간 다 잡아먹는 거겠죠. 근데 이 알 것 같다를 맞추셔야 돼요. 대부분 이거 100% 외우기는 힘들 겁니다. 근데 지문들을 보면은 내가 지문 하나만 알아도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기출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지문 이거 하나를 완벽하게 알아. 이 중에 맞는 걸 고르래. 그러면은 걔만 맞히면 되죠. 근데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이건 것 같기도 하고 저건 것 같기도 하다가 이제 찍게 되겠죠.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번 내년도 시험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사회보험법이 앞으로 좀 더욱 난이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그 실무자들한테 요구하는 능력들. 제가 문제를 보고 놀랬던 게 분명히 그전에는 사회보험법 같은 경우는 뭐 떨어뜨리려는 문제, 합격시키려는 문제, 좀 이상한 문제들이 좀 있었지만 실무가들한테 요구하는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노무사라면 이 정도는 맞춰야 되지? 라고 물어보는. 근데 여러분들은 노무사가 아니라 수험생인데 수험생한테 그 정도까지 요구하는 거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실무적인 감각을 물어보는 문제. 그런 것들이 나올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차 시험에서는 면과락 작전이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안정적으로 60점 이상 받아야 되겠다라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민법이 많이 쉬워지고 있기 때문에 민법에 대해서 부담을 좀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올해 시험에서는 사회보험법에서 꽈락이 많이 나왔을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 전혀 모르는 유형의 문제가 나왔거든요. 새로운 유형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목에서 안정적으로 60점 이상을 받겠다라는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기본 이론하고 이제 문제풀이, 최종 정리 이렇게 수강이 될 텐데요. 기본 이론 할 때는 가장 기초적인 개념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는 게 좋아요. 지금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기출 유형 정도, 눈에 익을 정도, 이 정도만 되시는 게 좋고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정말로 힘들어하고 재미없어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회보험법입니다. 나중에 가면은 하기가 싫어요. 막 지문도 보기 싫어. 머릿속에서 막 뒤죽박죽이 되거든요. 이게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틀을 좀 잡아놓고 나중에 한꺼번에 외우겠다. 이런 전략으로 들어가시면은 충분히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보험법이 왜 중요해지냐? 이거는 뭐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기존에 있던 이 수험제도를 변경할 때는 많은 그 대학 교수님들이 연구를 해요. 연구과제로. 공인노무사 시험 제도에 대한 뭐 개선 방안 연구할 때 누가 인터뷰를 하겠습니까? 노무사들을 데리고 인터뷰를 해요. 너네 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많은 분들이 사회보험법이다. 사회보험법, 노동법, 그 다음 사회보험법입니다. 사회보험법은요, 일본에는 노무사가 있습니다. 일본은 산호사라고 불러요. 아예 그냥 사회보험 전문가입니다. 노동법 전문가는 우리나라만 약간 특징적인 좀 개념이고요. 뭐 우리가 그 노동위원회에 가서 구제도 하고 대리도 하는 것들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고, 외국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사회보험 전문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그 사회보험 제도 전문가로서 국내 유일의 전문가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인노무사회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회보험법이란 과목을 가진 유일한 자격증인데 이거를 2차로 올려야 된다. 사회보험법을 2차로 올려야 된다라는 주장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회보험법이 2차가 되기 전에 빨리 합격하셔야 됩니다. 모든 자격사가 그렇습니다. 점점 그 자격증 수험에 점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노무사뿐만 아니라 세무사, 회계사 다 그렇습니다. 점점 그렇게 됩니다. 빨리빨리 합격하시는 게 좋습니다. 노무사는 특히 더 그렇고요.
더 어려워지기 전에 합격하시는 게 좋겠고, 그 1차 수업 난이도 조절하기가 정말 좋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절대평가잖아요. 네? 10,000명이 만약에 왔는데 7,000명이 예전처럼 7,000명이 1차 합격했어요. 그러면 7,000명이 2차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2차 채점을 못해요. 2차 채점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주관식이잖아요. 네? 컴퓨터가 안 해요. 사람이 다 합니다. 사람이 채점하는데 객관성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을 많이 하지 않아요. 한 3명 정도가 모여서 채점을 하고 또 모여서 합의를 해서 고득점, 우리 500명이죠. 500명, 350명 줄을 세웁니다. 7,000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차 합격자를 약 3,000명에서 4,000명 정도로 제한을 두기 위해서는 1차 난이도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점점 더 올라갈 거예요. 점점 더 사회보험법은 이상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할 거고 사회보험법으로 난이도 조절하기가 정말 좋거든요. 네,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무료 특강이니까 각 과목에 대해서 다 그럴 거는 아니고요. 개론입니다. 각 법령의 개론과 개요, 또 중요한 특징 등에 대해서만 3시간에 걸쳐서 간략간략하게, 원래 1시간이면 되는데 3시간을 하라 그래서 3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제가 표를 만들어 왔는데요. 보시면은 각 법령별 특징 및 개요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하나 또 잔소리를 드리면, 제가 수업할 때 저는 어떤 스타일이었냐면 2차든 1차든 일단 막 읽어 나갔어요. 일단 첫 페이지부터 그렇지, 막 읽었습니다. 중요하죠. 회독수를 올리는 게.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것만 알았어도 제가 1년은 줄일 수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목차예요. 뭔가 어떤 과목이든 2차 상관없습니다. 어떤 과목이든 목차를 머릿속에 넣어두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경조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목차부터 외우고 그 다음에 본론 들어가셔야 돼요. 이게 다 그 체계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 첫 장에 있는 그 본론이 아니라 그 목차, 그리고 볼드칠로 되어 있는 그 제목들, 그것들을 꼭 머릿속에 담으셔야 돼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목차를 담아놔야 나중에 그 지식을 그릇에 담기가 정말 편합니다. 만약 그걸 안 하면은 이 그릇이 이 그릇인가가 나중에 막 헷갈리기 시작해요. 네. 제가 가장 기본적인 거, 이 법령 6개에 대해서 구분을 해놨습니다. 표를 보시면은 사회보장기본법, 길지만 징수법으로 통일했습니다. 징수법,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입니다. 제가 이거 밑에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제가 실제 소상공인이나 창업자를 대상 강의로 할 때 쓰는 표예요. 정말 간략하게 만든 표입니다. 그 옆에 관할 보시겠어요? 관할? 사회보장기본법, 관할이 어디죠? 보건복지부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징수법,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고용노동부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보건복지부예요.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격증은 누가 주죠? 고용노동부 장관이 줍니다. 그래서 이 3개가 비중이 높은 거예요. 보시죠. 비중이 높죠. 징수법은 6문, 제가 예상 문제 수를 적어놨습니다. 징수법,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가장 많죠. 네. 고용노동부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들은, 고용노동부는 약간 노동법이에요. 여러분들 노동법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그 개념이 그냥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은 달라요. 얘네들은 우리 식구들이 아니에요. 보건복지부 저쪽 옆에 사단, 아저씨네 사단의 법이에요. 그래서 달라요. 이거를 혼동해버리면 안 됩니다. 다르다. 실은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도 보험이 달라요. 자기네들끼리도 업무 처리 방식이 달라요. 구분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묶는다면 요 3개 묶고 나머지 3개 묶고 이렇게 묶어서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사회보장기본법이 가장 기본이죠. 전체 총괄하는 법입니다. 제 메뉴에 올려놨는데요. 여기 문제 많이 나와요. 중요합니다. 근데 법조문수 보세요. 법조문수를 보면 제일 적죠. 그냥 일반적인 법으로 보자면 약간 헌법 느낌이에요. 헌법 아시죠? 좋은 말 막 써있잖아요. 사회보장기본법도 약간 좋은 말 많이 써있고 이상한 거 막 써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기본법은 기본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시행령까지도 문제가 나와요. 아주 중요한 법률입니다. 그 다음에 징수법은 몇 개가 안 되죠.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많아요. 하지만 출제 예상수가 많죠. 국민연금, 건강보험 보세요. 조문수 많죠. 이 조문수 약간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쭉 긁어온 건데 뭐뭐에 몇 하면은 뭐 다 다를 수 있지만 얼추 비율로 보자면 조문수 대비 출제 문제가 적죠. 그렇죠. 그래서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은 시행령까지 보기엔 좀 그렇고 법조문만 본다. 근데 내가 봤는데 모른다. 그러면 못 맞힌다 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죠. 대신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맞힌다 생각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실제 우리가 실무에 들어갔을 때도 제일 많이 보는 법이에요. 노무사들이 제일 많이 다루는 법령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배워놓으셔야 됩니다. 특징을 볼게요. 고용보험 뭡니까? 실업급여, 직업교육, 육아휴직급여 등을 관장하는 법률입니다. 산재보험, 일하다 다쳤을 때 그 사람을 보호해야 되니까. 국민연금, 60세 이후에 수령할 수 있는 그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이죠. 건강보험, 우리 병원이나 약국 갔을 때 이제 보셨죠? 자부담과 이제 보험부담금. 자부담금 얼마 안 돼요. 우리나라 건강보험 참 잘 돼 있습니다. 그런 제도. 옆에 정산제도 보세요. 정산제도.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정산제도가 있어요. 건강보험도 있어요. 국민연금은 정산제도가 없습니다. 아주 특이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정산이란 게 뭐냐? 연말정산 해보셨나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대학생분들은 안 해보셨겠지만 1년 동안 세금을 납부를 해요. 납부를 했다가 그 다음날 네가 벌은 소득이 얼마인지를 계산해서 세금 더 낼 게 있으면 더 내고 많이 냈으면 돌려주는 게 정산제도입니다. 이 나머지 이 세 개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의 월 보수가 우리가 월급 300만 원에 취업했다고 할게요. 근데 1월부터 12월까지 300으로 쭉 갈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죠. 보너스를 받을 수도 있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도 있고 결근을 해서 깎일 수도 있고 정직 받아가지고 깎일 수도 있고 임금에 변동이 있단 말이죠. 근데 변동이 있을 때마다 회사에서 신고를 하면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정산할게. 1년치를 한꺼번에. 그게 바로 정산제도입니다. 보험료 부담분을 볼게요.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반반 부담합니다. 사업주랑 근로자랑. 직장 다니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공제 내역이 있죠. 근데 산재보험 보세요.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합니다. 그래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임금 명세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4대보험 하는데 4대보험 이거지만 실제로 임금 명세서를 보면 산재보험을 떼지 않고 장기요양보험이라는 걸 뗍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하나죠. 그래서 산재보험은 사업주 100%다. 징수법을 보면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징수에 관한 법률입니다. 연금하고 건강은요? 여기 해당되지 않아요. 연금하고 건강은 걔네의 징수는 걔네 법에 따로 있어요. 이거 따로 뺐어요. 좀 특이하죠. 법이 구조가 제가 만약에 이제 국회의원이라면 이것부터 싹 갈아엎고 싶어요. 법이 구조가 좀 이상해요. 뭐가. 그리고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4대보험입니다. 4대보험 국가가 운영하는. 근데 고용노동부고 하나는 보건복지부예요. 다르단 말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고용이 들어와서 그렇고 실은 제일 바람직한 게 외국 사례를 봤을 때는 가장 바람직한 케이스가 뭐냐면 고용하고 보건이 따로 빠져야 돼요. 고용부, 보건부가 빠져야 되고 노동복지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4대보험이 이쪽으로 한꺼번에 몰릴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상하게 돼 있어서 따로따로 관장을 하고 공단도 따로따로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저만 한 건 아니고 여러분 전문가들 했지만 안 바뀝니다. 네. 어쨌든 다른 얘기였고요. 그 다음 페이지, 이 페이지 볼게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조문의 양과 출제 예상 문제수를 비교해 가지고요.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합니다. 집중하실 부분은 확실하게 집중해 주시고 뒤에 부분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기본 이론에서 적당히 이해만 하시고 중요한 포인트만 외운다. 기출문제를 전부 다 분석하고 간다.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정말 단어를 쉽게 선택하는 편이에요. 어려운 단어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쉽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 제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네. 회사 생활하고 갔는데도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차마 못 물어봤어요. 그 단어 뜻이 뭐냐고. 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선배님들도 모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무시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강의를 한다 생각해 주시고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험이란이라고 써놨습니다. 보험을 들어보신 분도,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자동차 보험을 아시겠지만 보험이 뭔지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제가 네이버에서 검색해 왔는데요. 보험이란 재해나 각종 사고 따위가 일어날 경우에 경제적 손해에 대비해서 공통된 사고의 위협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돈을 함께 적립해 두었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한테 일정한 금액을 줘서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돈을 묻어두었다가 손해가 발생하면 그것에 쓰는 자동차 보험은 대표적이죠. 잘 아시겠지만. 근데 우리 4대 보험이 그런 거죠. 내가 보험료를 뗐다가 실업을 당하면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거고요. 우리는 실업급여라고 통칭하지만 노무사들은 구직급여, 정확하게 구직급여입니다. 근데 워낙에 다들 실업급여라는 단어를 쓰니까요. 고용보험료를 그래서 보험을 내는 거죠. 산재보험은요. 일하다 다치면 거기서 보험금을 받는 거예요. 보험료는 내가 내는 돈. 그 보험회사에다가 내는 돈. 삼성, 괜찮나요? 대기업들의 그 무슨 생명, 무슨 화재 있잖아요. 그런데 내는 돈, 보험료. 내가 그 사고가 났어. 내놔. 타는 돈, 보험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에 가입하는 게 일반 회사는 어떤가요? 자기네들이 예를 들면 저도 오토바이 운전을 하는데 오토바이는 보험료가 엄청 비쌉니다. 왜일까요? 사고 날 위험이 높죠. 확률이 높죠. 이 사기업은 그 확률에 따라서 자기들이 손해가 될 것 같으면 가입을 거절해버립니다. 내가 만약에 병력이 있다. 내가 무슨 우리 아버지가 암에 걸렸고 저도 암에 걸렸다. 저 안 받아줘요. 왜냐면 자기들은 보험료 이만큼 받아서 보험금 몇 억이 나가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국가는 어떨까요? 그렇지 않아요. 영리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료 얘기해 볼까요? 산재보험료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정말 조금 내거든요. 회사에서. 여러분들 월급에서 떼가는 게 아니죠. 사업주가 100% 나니까. 한 몇천 원, 만 원씩 내서 만약 사망을 했다? 몇 억씩 나옵니다. 산재보험의 특징, 과실 따지지 않아요. 혹시 얘기 들으셨나요? 아직 공부 안 하셨으니까 아마 노동법 배우면 나올 겁니다. 산재보험의 특징입니다. 가장 큰 특징. 무과실 책임.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내가 100% 과실이 있어. 자동차는 하면은 한문철처럼 7대3, 6대4 해주잖아요. 산재보험은 없어요. 만약에 내가 막걸리 막 마시고 닭튀김을 했습니다. 치킨집. 사장님이 너 술 마시고 이렇게 닭 튀기지 말라고. 그럼 다친다. 그런데 막걸리를 2통 마시고 닭튀김 하다가 자기 손을 집어넣었어. 막 이렇게 됐잖아요. 사장님이 야, 너 네 잘못이니까 너 산재 안 돼. 내가 너 하지 말라고 몇 번 얘기했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 100% 산재보험 처리해 줍니다. 네. 그래서 사회보험은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런 특징들을 알고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 많이 헷갈렸던 단어들이에요. 급여와 지원금 나올 겁니다. 급여는 근로자한테 주는 돈. 지원금은 기업에 주는 돈. 다릅니다. 이 용어 차이를 모르면 엄청 헷갈려 나중에. 보험료와 보험금 설명드렸죠. 보험료는 내가 납부하는 돈, 보험금은 타가는 돈. 자, 성립과 소멸, 취득과 상실. 희한한 단어입니다. 자, 성립과 소멸. 제가 카페를 창업을 했습니다. 실제 창업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노무사 수험 생활을 하면서 이제 회사에 육아휴직을 이런 얘기도 육아휴직을 썼어요. 육아휴직을 쓰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와이프가 나는 그러면 카페를 하면서 생활에 보탬이 되겠다 해서 카페 창업을 했거든요. 네. 한 3년 동안 카페 창업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여러분 카페 창업하지 마세요. 마이너스가 납니다. 창업을 했다 치고 창업을 하면 보험 관계를 성립했다는 신고를 합니다. 내가 근로자 한 명을 채용을 하면 여기에 근로자 한 명 있어요. 저희 가입할게요 라는 거를
성립이라고 해요. 성립. 뭐 여기에 개업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편합니다. 소멸. 우리 폐업했어요. 근로자 없어요. 소멸이에요. 취득 상실. 아, 이 사람 보험 가입시킬게요. 여기 내가 채용했어요. 취득. 상실. 얘 퇴사했어요. 상실 신고할게요. 요 개념이 다릅니다. 네. 근데 조금 더 헷갈리는 게 이제 여기까지는 안 넣으려고 그랬는데 노무제공자. 뭐 이상한 단어가 들어왔죠. 노무제공자는 입직, 이직 뭐 이런 단어를 씁니다만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 제일 짜증나는 거.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노력하여야 한다. 할 수 없다. 아, 이게 이제 기출문제 보면 이제 짜증이 납니다. 단어 꼬아쓰기. 특히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해야 한다 뭡니까? 해야 한다. 머스트죠.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반대말은 뭘까요? 여기에 반대말은요. 할 수 없다예요. 할 수 없다. 근데 할 수 있다의 반대말이 아니에요. 할 수 있다는 뭐냐면 뭐뭐 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재량이라는 뜻이죠. 해야 한다는 기속행위를 뜻합니다.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이거 많이 헷갈려요. 노력하여야 한다가 많이 나와요. 사회보장기본법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노력의무라고 합니다. 노력의무. 노력하면 되는 거죠. 애매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 노력 안 하는 거 어떻게 하죠? 뭐 좀 신기한 말입니다만 노력의무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니까 해야 한다의 반대말은 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의 반대말이 할 수 있다가 아니다. 할 수 있다는 기속행위고요. 할 수 없다는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법조문에 익숙해지시려면 이 서술어에 좀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이게 많이 헷갈려요. 왜냐면 내가 읽을 때 법조문의 앞에부터 쭉 읽어가잖아요. 내용 알다가 서술어에서 집중력이 떨어지거든요. 서술어가 해야 한다로 된 거랑 뭐 할 수 없다로 된 거랑 이것들은 좀 구분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주요 사이트인데요. 제가 이거는 혹시 여러분들이 뭐 수험 준비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뭐 2차 시험 한다 그러면 핸드폰 다 자르고 그냥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그렇게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수험한다면 저는 이제 아이패드를 잘 썼거든요. 아이패드에다 PDF 넣어가지고 착착착 보고 잘했는데 이것만 해서도 안 돼요. 종이도 일단 있어야 되고요. 사람이 아이패드로 보는 거랑 종이로 보는 거랑 좀 느낌이 좀 다릅니다. 근데 종이가 너무 많잖아요. 나중에 보면 너무 이만한 원씩 되거든요. 들고 다니기 힘드니까 종이로 들고 다닐 거랑 아이패드로 들고 다닐 거랑 이렇게 구분을 해서 들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산 쪽에는 워낙에 다들 익숙해지시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또 직장인분도 계시니까 그 PC나 핸드폰에 법제처가 있어요. 앱도 있습니다. 이거는 필수예요. 여러분들이 2차 노동법 할 때, 민법 할 때 똑같습니다. 법제처 사이트에 가면은 우리나라의 모든 법이 거기 다 올라와 있거든요. 검색해서 그 법에 들어가면 최신 법령과 함께 그 법을 알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 법조문을 보시면 법 몇 조의 몇 항에 따른 이거는 뭐뭐 따른다. 되게 복잡하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뭐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법제처 사이트를 가면 걔를 클릭하면 팝업이 뜹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이거 안 넘기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법제처 사이트에 가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꼭 활용해 보세요. 꼭 들어가 보셔야 돼요. 필수 사이트입니다. 핸드폰 어플도 있어요. 왜냐하면 법조문만 가지고 뒤지다 보면은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런 법률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팝업으로 띄우다 보면은 쫓아가다 보면 이해가 돼요. 아시겠죠? 법제처.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이런 사이트들이 있는데요. 거기 가면은 이 법 제도에 대한 내용들이 간략하게 요약이 되어 있고 가장 최신 버전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것도 앞부분들은 다 이 홈페이지에서 따온 것들이에요. 네. 여기가 가장 설명이 잘 되어 있고요. 좀 특이한 게 고용보험은 사이트 하나 더 있어요.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산재는 따로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을 다 하는데 고용보험은 따로 여기 페이지가 딱 있어요. 뭐냐면 여기는 뭐 기업이든 개인이든 뭐 출산 전후휴가 급여랑 이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들어가 보시면 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요약본도 따로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회보장위원회는 사이트가 있길래 가져왔는데 별로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사이트는. 근데 사회보장 기본법을 보다 보면 기본계획과 지역계획과 이 시행계획이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고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특이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2차를 한 5년 한다고 보시면 되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순수하게 학문적인 그 아카데믹한 그 호기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수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